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웃음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꿈마을 웃음방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를 출발합시다. 오늘은 웃음 내에 불을 켠다 최고의 웃음 치료사 이임선의 21일 웃음 프로젝트 넷째 날입니다. 발걸음을 가볍게 해요. 건강한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빠르고 경쾌하지만 아픈 사람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겁고 때론 질질 끌게 되지요. 발걸음을 보면 마음 상태나 몸 상태, 나이 등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발걸음도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즐거우면 뒤꿈치가 땅에 붙지 않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면 마음까지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몸과 마음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신나는 음악에 발을 맞추어 발바닥을 어긋나게 디뎌보면 의외로 우습고 신이 납니다. 평생 일자로만 반드시 걸어보았다면 지금 당장 삐딱하게 한번 걸어보세요. 만약 누워있는 분이라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발가락부터 까딱까딱거려 보세요. 신기하게도 발가락 끝에도 흥분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발가락을 까딱까딱거려야 머리도 즐거워집니다. 누워서도 춤을 추세요. 발걸음을 가볍게 하여 마음을 즐겁게 만드세요. 만약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분이라면 머릿속으로라도 상상해 보세요. 즐거운 음악에 맞춰서 말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심상화 기법을 많이 쓰는데요. 자신이 도달하고 싶은 기록이 뛰어넘는 상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뇌는 그것 또한 훈련의 과정으로 여긴다고 하네요. 그러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씩씩하게 걷는 상상, 발가락만 까딱까딱거리면서 머릿속으로 흥겹게 춤추는 상상을 해봅시다.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어제 큰 수술을 한 것도 아닌데 무릎이 조금 시큰거리고 아프다고, 허리가 조금 시원찮다고, 혹은 마음이 아프다고 집안에서 신음소리만 내고 있다면 이제 그만 이불을 걷어차고 방문을 열고 나와서 걸어보세요. 이런 신음소리에는 가족도 시무룩해지면서 불만스러운 한숨만 절로 내뱉게 됩니다. 5초의 법칙 들어보셨나요? 삶이 이래저래 버겁기만 하던 멜 로빈스라는 사람이 어느 날 TV에서 로켓 발사 장면을 보면서 익숙한 5초 카운트다운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5초의 법칙을 착안하지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던 저자는 5초 카운트다운 후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자기도 5초 카운트다운 후 이불을 박차고 나오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날 아침 운 좋게 그 계획이 기억났고 새로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게 됩니다. 이 5초의 법칙은 뭔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순간 더 이상의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5, 4, 3, 2, 1 숫자를 거꾸로 센 뒤 바로 로켓이 발사되는 것처럼 그 행동을 시작하는 핵심입니다. 내가 변명거리를 찾아내기 전에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지요. 이불을 걷어차고 혹은 현관문을 열고 5, 4, 3, 2, 1 시작을 외친 뒤 로켓처럼 스스로 발사시켜 보세요. 더 이상 움직여야지, 걸어야지 생각만 하던 습관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마음이 우울할수록 일부러라도 박차고 나와 당당하고 가볍게 걸어보세요. 걷기만 잘해도 암은 10%가 예방되고 뇌졸중은 20%, 심장병은 30%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 걷고 즐겁게 걷고 당당하게 걸으세요. 저는 일상 속에서 좀 더 자주 걷기 위해서 출퇴근할 때 버스 2정거장 앞에서 내리거나 지하철 2코스를 남겨놓고 내려서 걷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2계단씩 오르면서 하하하 호호호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다 보니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10계단 이상 오르면 힘들다는 느낌에서 기분 좋은 느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려 걸을 때는 간판이나 광고 문구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보고 유치한 웃음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걷는 재미가 더 쏠쏠해지거든요. 무릎 반사 웃음. 무릎 반사 웃음이란 말 그대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하면서 웃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이 동작은 매우 중요하지요.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단순한 동작이지만 이 속도가 바로 우리가 걷는 속도이며 뇌는 걷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답니다. 걷기 운동이 좋은 이유는 바로 집중력을 높인다는 것 때문인데요.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은 걷고 있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로 BDNF라는 물질이 근육에서 분비되어 뇌의 운동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자연스럽게 벌리고 기마 자세로 섭니다.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양팔을 가볍게 내린 채 두 무릎을 살짝 반동을 주면서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고 입으로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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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냅니다. 음악이 있으면 음악에 맞추어 소리를 냅니다. 10분 정도 그렇게 하는데 하고 나면 온몸이 후끈하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하 발음은 후두를 때리지 않고 나오는 발음 중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큰 발음이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동작을 하는 것보다 하하하 웃음소리를 내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다 보면 척추 기립근이 강화됩니다. 음악이 중간쯤 진행되었을 때 소리를 더 높여 엉덩이를 지그재그 모양으로 튕기듯 흔들어주면 대퇴 근육 전체가 탄탄해질 뿐 아니라 바지선을 따라 길게 늘어진 근육이 더욱 탄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 20분씩 무릎 반사 웃음을 지속하면 뱃살이 빠지고 체지방이 줄면서 근육량이 늘어나 몸매의 균형이 잡히고 훨씬 젊어 보입니다.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6번째. 한 번 웃으면 한 번 더 걸을 힘이 생깁니다. 몇 년 전 서울대학병원 파킨슨 환자를 위한 웃음교실에 참여한 정만용, 당시 74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추어 마라톤 마니아였고 진단받기 4년 전부터 보폭이 작아지고 낮은 턱에도 잘 걸려 넘어지는 등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파킨슨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절망과 희망 속에서 서양의학, 동양의학, 보완대체 치료 등등 한국과 일본, 미국을 오가며 안 해본 치료가 없을 만큼 혼신을 다했지만 노화와 함께 그 증상은 온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먹는 약의 종류와 양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마음은 저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데 한 번 멈추어진 발은 초강력 순간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처럼
아무리 버둥거려도 첫걸음을 뗄 수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날도 병원 진료차 왔다가 진료실 앞 벽보에 붙어있는 파킨슨 환자를 위한 맞춤형 웃음 발성과 웃음 운동이라는 안내장을 보고 곧바로 찾아온 것이 웃음 치료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온몸으로 즐거운 웃음 운동에 참여하였고 눈물과 웃음,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벅찬 감정에 행복한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얼굴에서는 보기 어려운 희망에 찬 모습을 보이며 나 오늘 배운 웃음 운동으로 2달 뒤 진료 보러 올 때는 꼭 내 2발로 걸어서 오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뒤 물론 약물의 힘을 받기도 했겠지만 그분은 정말로 지팡이를 흔들며 2발로 걸어오셨고 그 모습에 다른 파킨슨병 환자들이 깜짝 놀라 함께 눈물 짓고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웃음 운동을 할 거라며 죽기 전에 한 번 더 춘천 풀코스 마라톤도 꼭 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걷는 것을 넘어 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그런 일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환자의 의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서 마라톤에 참가하시면 저도 함께 뛸게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진심이 아닌 건 아니었지만 한켠에선 10월이 오기 전 휠체어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드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분은 웃음치료 교실에서도 더 자주 나와 더 열심히 참여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스스로를 응원하더니 마침내 마라톤 대회에 등록하셨다고 합니다. 드디어 마라톤이 열리던 날 2만 명이 넘게 뛰던 그날은 춥고 비까지 내렸습니다. 약속대로 나도 함께 뛰었습니다. 뛰면서 후후후후 후후후후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뛰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5시간에 걸쳐 30km를 뛰고 난 뒤 나는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는 상태가 돼 곧바로 119에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만용님은 42.195km를 완주하셨습니다. MBC에서 나와 그분을 취재하는 가운데 그를 응원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주저앉고 싶었지만 입꼬리를 올린 채로 오로지 웃음과 희망을 생각하며 뛰었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질환을 앓는 환자들에게 우리 파킨슨병 환자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 밖에도 뛸 수 없는 다른 많은 이들에게 용기가 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웃으면 한 번 더 걷기가 수월해진다고. 그리고 마라톤에 버금가는 운동이 웃음 운동인 것 같다면서 자신에게는 아직 더 이루어야 할 꿈이 있다며 활짝 웃어 보여주셨습니다. 웃음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7번째. 이제 지팡이를 돌리고 다녀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하는 힘, 즉 공부력이 필요하고 다이어트를 하려면 인내력이 필요하듯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력이 꼭 필요합니다. 웃음치료교실에 대부분 암 환자들이 오는데 78세 이정순 할머니는 허리에 굵은 복대를 단단히 하고 검은색 지팡이를 짚고서 약간의 장애를 가진 51살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나오십니다. 추위가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30년 전 허리를 다쳐 수술한 후 그런대로 잘 살았는데 나이가 들고 점점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다리를 질질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힘없는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갈수록 허리는 더 굽어지고 다리 힘도 더 빠져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병원에서 수술이라도 받아볼까 싶어 신경과와 정형외과를 들렸지만 모두 나이도 많고 다리에 근력이 전혀 없으니 수술을 해도 차도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만 들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지팡이에 의지해서 사는 게 최선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웃음소리가 들리기에 기웃거리다가 들어와서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다리 힘을 끌어올린다는 무릎 반사 웃음과 황제 펭귄 웃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황제 펭귄 웃음을 시작할 때는 집에서 두 걸음도 뗄 수 없어 아들 손을 붙잡고 하다가 이제는 아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걸을 수 있다며 종종 펭귄 걸음으로 걸어와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정순 할머니는 웃음치료 교실이 열리지 않는 날에도 아들과 함께 빠짐없이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해 이제는 지팡이를 짚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 지팡이를 팽팽팽 돌리고 다닌다고 하셨습니다.